하더라도 이러한 원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리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병무청하고 여러 번 제가 회의도 갖고 입양센터 뭐 이런 데다 모임을 갖고 이렇게 보건복지부랑 이렇게 해본 결과 이게 병역법을 고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병역법으로 인해서 이게 모법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그게 국적입니다. 국적이 정리가 안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만 알아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좀 설명회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파가 돼서 최소한 최소한 병역이,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 남자 아이들의 경우 18세, 만 18세 3월 31일까지 언제든지 이렇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뭐 10살이 되든 20살이 되든 무조건 18세 3월 31일자에 이탈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탈을 하고 이렇게 하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뭐 미국 육사를 간다든지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그 나이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국적 이탈이 안 돼요. 그럼 이중 국적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제 공무원이 되거나 육사를 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임용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탈이 안 되면 국내에서는 이제 병역 기피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기 어렵게 돼 있고, 한국을 방문해도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를 못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 계속 있게 되면은 이제 병역을 징집당하는 이런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잖아요. 이렇게 한국에서만 다 살았으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모국과 연관된 사업도 하고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설명회를 좀 제대로 이렇게 하고, 그거를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좋고 아니면 교계 신문에도 좋고 이런 걸 많이 내주시면 선의의 피해자가 줄지 않을까. 그게 우리 영사관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교계와 협조해서 해야 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만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국적 설명을 너무 이제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이지 않게 쉽게 이것만은 이제 해야 된다. 이것만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그대로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 특히 남자애들 뭐 어릴 때 부모님들 따라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뭐 나이가 16, 17 되고 그러는데 내가 뭐 한국 국적이냐 뭐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교계가 먼저 알고 좀 주지시켜주고 또 목사님들도 먼저 좀 알고 니네들이 영사관에도 이거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걸, 그런 걸 좀 주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교계 언론이 좀 알고 이제 좀 신문에도 기사화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박영사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사관에서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교계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좀 한마디씩 해주셔야 돼요. 뭐 설교 중이라든지 광고 중에 당신네들 자녀들 가운데 남자애들 둔 사람은 특별히 좀 유념하라고 이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고. 오늘 좀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세요. 네. 먼저 말씀하시죠. 가장 큰 문제는 하여간 여기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획득을 했는데 그건 한국에 이제 호적 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글쎄, 그런 분들은 이제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이 이제 자기 부모의 모국이고 하니까 방문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역차별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박 영사님이 전반적인 문제를 좀 설명하시고 우리 언론 쪽에서는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탄 없이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우리 박 영사님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 질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어떤 아주 좀 자녀를 둔 13살짜리 자녀를 둔 어머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국적 이탈뿐만 아니고 최근에 또 발표된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 비자 발급해주는 그 대상이 지금 많이 좁혀졌거든요. 이것도 다 국적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도 그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게 국적의 기본적인 내용이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직 뭐 국적 상실이라든지 국적 이탈이라든지 이런 그 개념들이 좀 많이 홍보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홍보 자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 복수국적이 사실은 뭐 예전 같으면 2005년도 이전 국적법에서는 그 출생신고를 안 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22세가 되면 국적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이제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가 않았는데요. 2000년도에 국적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한국인의 자녀로 출생을 했고 그리고 출생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국적을 스스로 정리하지 않는 한 계속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수국적자의 자녀가 태어나면 또 한국 국적을 또 갖게 되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좀 몇 개 사례가 됐던 게 그 한 15살부터 뭐 이쪽에 육사를 가겠다, 군대를 가겠다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뭐 다른 서류 전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다 통과가 됐는데 그 신원조사 단계에서 이제 이쪽 그 신원조사관들이 그 한국의 국적법을 알면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버지나 어머님 중에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라는 거를 이제 파악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구나, 미국 국적뿐만 아니고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냥 육사나 뭐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들어가기는 하셨더라고요. 들어가셔서 뭐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긴 하더라도 들어가긴 하셨는데, 요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입학조차 안 시켜주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한국 국적법, 특히 복수국적자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연방기관이나 군대 신원조사관들도 한국의 국적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한국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출생신고 안 하면 끝,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정리를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복수국적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되더라도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손주들이 예를 들어 태어났다. 그럼 옛날처럼 무조건 미국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영상하는 일단 출생신고를 해서 한 다음에 이제 탈퇴, 이제 한국 국적을 버리는 이런 상실 절차를 밟는 게 좋다 이거죠. 그걸 하지 않고 미국 국적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버리면 나중에 보면 한국 국적이 포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미국에서 자기 권익이 많이 침해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말고도 미국의 정부기관, FBI나 뭐 CIA나 그런 기관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지금 꼭 사관학교만 얘기하는 사관학교만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연방 기관인 건 기관인데, 기관 중에서도 연방 기관 중에서도 사실은 뭐 아이스 같은 경우도 연방 기관인데요, 이민세관 단속국. 근데 이민세관 단속국에도 그 복수국적자가 근무는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그 기관, 연방 기관에 아주 뭐 정보를 다룬다든지 인사를 다룬다든지 그 핵심 보직들 있잖아요. 뭐 정보 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각 기관별로 요 직위는 복수국적자가 제한되는 직위, 이렇게 미리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하는 일본에서도 우리 이제 제일동포들이 성공을 하고 해도 이제 우리 국적을 안 버리고 그 제일 거류민단, 그러니까 제일동포로 살아가잖아요. 제일 한국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제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전문직은 가능하니까. 근데 그 지방에 만약 오사카면 오사카 부의 지방 공무원이 됐거나 또는 오사카 부에 있는 학교의 선생이 됐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은 그 상당 부분의 직종에는 근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학교를 근무하면 학교의 뭐 총괄 어떤 총무부서, 인사부서, 그다음에 무슨 재정 관련 뭐 이런 부서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 서무 이런 하는 것만 아주 그 학급 그런 부분만 계속 그 은퇴할 때까지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교감으로 승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되거든요. 고위직에 올라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가 되나요? 정치인들은 점점 젊은이들이 정치에 2세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그렇죠. 그것도 만 정치인들이 이 네. 사람 한국적도 갖고 있다 이런 게 만약 되면 네. 치명타가 되죠. 그거는 저 후보자로 등록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편이 만약 공격을 하면 저 사람은 그렇죠. 시민권이 있는데 한국적도 갖고 있다 몰래 이런 식으로 들춰내면 아주 치명타가 되죠. 제 같은 경우는 제가 75년도에 한국을 떠났고 아직까지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초등학교 때 미국 와서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우리 아들이 전혀 한국 쪽은 국적이랑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어학 연수 받는다고 연대 입학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오던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이가 이제 21살이었으니까 지금 전혀 본인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생각 없는 없고 거죠. 전혀 난데없이 붙들려서 군대 얘기가 나오고 막 맞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결론은 이렇게 난 것이 아빠가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할 때 시민권자였느냐 아니었느냐 이걸로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날은 이제 패스가 돼서 나왔는데 그 혹시 남편분께서 몇 년도에 국적을 취득을 하셨죠? 미시민권을 취득을 미국 하셨죠? 시민권을 중학교 때요. 그 미는 초등학교 근데 때. 엄마가 예. 영주권자니까 영주권자였는데 시민권이 없었죠. 그 당시는 예. 엄마 국적은 묻지도 않았고 예, 이 아이한테 맞습니다. 아버지 국적만 물었고요. 아마 아드님이 98년도 이전에 출생을 하셨다면은 89년생이니까. 예, 89년생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부계혈통주의가 적용되던 때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머니 국적은 보지 않고 아버지 국적만으로 98년 이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전에 그 남편분께서 이미 미시민권을 시민권에 취득을 하셨다 문제가 그러면은 네. 자녀는 이제 그 순수하게 미국 시민권자고요. 아. 예, 한국 국적자는 아닙니다. 근데 아마 뭐 이제 부모님이 아버님이 미시민권 취득했다 막 이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혹시라도 뭐 아버님이 한국 국적자였을 때 출생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한번 그것 보자 때문에, 이랬던 거 예, 같습니다. 1년 뒤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법과대학을 갔는데 예. 바로 그 전에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어요. 어떤 예. 큰 로펌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 기사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재밌는 기사. 그러니까 한국의 큰 로펌에서 서머 인턴십을 하다가 갔는데 예. 그것이 클래리파이가 안 돼갖고 페이를 못 받고 자원봉사하고 돌아오게 돼버렸어요. 3개월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제 디테일한 이슈들이 있겠죠. 저도 알기도 하고 저도 길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월급을 못 받았다는 게 어떤 거지? 혹시 지금 뭐 이쪽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가지 않으시고 그냥 무비자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거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뭐 인턴십을 받았기 때문에 로펌에서 받아갔다가 결국은 3개월 동안 그냥 서비스하고 돌아왔어요. 자기 인턴십 한 것밖에는 없고 패는 그건 이제 큰 이슈는 안 됐는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미국 내 교인들이 교회를 뭐 어떤 목적으로 가던 70%가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손을 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LA는 많이 그런 편인데 그 전에 이런 영사관이나 이런 일로 제가 보건방송에서 한 16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관두고 지금 맥플선 헤럴드에 와 있는데 늘 만났던 게 영사관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교계하고 어떤 리액션을 좀 가져보려고 애를 쓰면 종교기관이니까 하고 이제 제외가 됐었어요. 우리가 특정 종교기관과 인부업을 하기가 어렵다 뭐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 지금 총영사님이 포문을 열어주시기를 한국에서도 선교사들 3만 몇 명의 선교사들과 교계들과 이런 내용을 갖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쪽에 두 번째 분 이쪽에서 두 번째 최근에 그 지지난번 영사님이시겠죠. 그분이 여기 계실 때 제가 보건방송 근무 중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영사관과 종교기관이 연결이 됐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한 2년 하셨을 텐데 여기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건방송에서 이제 조국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물론 정부 많은 여론들이 있었죠. 뭐 정부의 언론사냐 뭐 이렇게 말도 좀 간혹 듣긴 했지만 그나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교계에 그런 정부 입장에서의 어떤 정보들을 주시고 저희는 그것을 낭송을 하고 한 10분 정도 프로그램이었는데 2년 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동포들과 이 정부기관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오래 계시는 동안에도 여기 임기하시는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종교기관이니까 배제가 아니라 종교기관인데 교계가 70%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
교계에 조금 더 관심을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먼저 교회를 대형 교회를 가시든 소형 교회를 가시든 해주셔서 이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면 이것도 대부분의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에 무조건 많이 가거든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한국에 뭐 비전 출입도 가고 무슨 출입도 가고 영어 연습 때문에도 가고 한국말 배우러도 가고 가서 영어 교사가 되려고도 가고. 근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해주신다면 좀 한 70-80%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한인회가 있는데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잖아요. 영사 시간도 순회 영사밖에 없는데 좀 진전을 시켜주시면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하고 연결하셔서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나? 너무 넓게 얘기하나? 하신다면 거기도 뭐 시간제로 뭐 월화수로 가신다든가 월수금을 가신다든가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다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한인회와 손잡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일을 벌려서 교육되어지는 한국 국민인데 혜택을 받던 뭐 정보를 받던 뭐가 많은데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영주권이라 제 등록 뭐 선거인 뭐 해야 되잖아요. 43년 살고도 아직 제가 한 번도 투표를 안 했는데 이제 요즘엔 가시방석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왜 안 했나 싶어갖고 이제 이런 것도 익스포즈가 안 되니까 저 영상관 지금 2번째 오거든요. 오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찾아가는 영상관이 더 주셨으면 하나 싶은 마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방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포커스를 복수 쪽 그 문제에 조금 거기 포커스를 맞추시고 나중에 질문하실 시간에 요구할 사항이나 질문하실 시간에 얘기를 하시면 다른 신문사에서도 또 질문할 게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포커스를 하나씩 좁혀 나갈게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제 청년층 정신이 하나 솟아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가 사실은 그 학생이 이제 육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좌절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만 끝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육사는 그런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공부를 잘 해가지고 뭐 육사 준비하니까 또 열심히 하겠죠.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쪽 뭐 대기업 같은데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 현지법인, 구글. 근데 그쪽에서는 또 이렇게 한인들을 이렇게 뽑는 게 뭐 한국 가서 좀 근무를 했으면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직 국적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국에 못 가요. 한국에 비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비자를 줄 수가 없고 만약 한국에 들어가야겠다 반드시 이러면은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들어간다 이러면은 아직도 병역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거의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 계속 제외되는 거예요. 한국의 베네핏은 거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이쪽에서 뭐 이민 오셨거나 뭐 영주를 하시다가 자녀를 낳았다 이런 일단 뭐 본인 혼인신고도 하시고 자녀 출생신고를 하신 다음에 자녀 출생신고가 돼 있다 이러면은 아까 그 18세 되는 애 18세라는 얘기 하지 말고 미리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뭐 11살부터 18세 되는 애 한 18년 동안 사이에 미리 이 국적 이탈을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10살 이전에는 안 돼요? 10살 이전에도. 우리가 알기로는 18살이 되는 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 미리 하면 돼요. 미리 그 전에만 등록했다가 바로 나가면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거를 제 걸 좀 케이스, mention해. 저희 아들 케이스가 그게 18세 되었을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그게 그래서 잘 모르고 왔더니 있었어요. 3월 31일까지라 해서 못했고요. 8월생이라서 5월달에 왔거든요. 그래서 왔더니 저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분 케이스 그 18세 되는 애 3월 31일 요거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많이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18세부터 3개월만 되는 거냐 요거를 그게 아니고요. 18세 3월 30일 얘기하지 말고 18세 전에 다 포기해라 이렇게. 3월 30일은 하지 말고 18세 못했으면 석 달 동안 여유가 있는 거고 18세 전에 다 포기해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그렇게 쓰시라고. 18세 전에 포기. 오해를 하시는 게 그 3개월만 되는 줄 알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 살부터 18세 되는 3월까지 가능하고요. 15세 이하다 이러면 부모님이 오셔서 하셔야 되고 15세 이상이다 이러면은 본인이 직접 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가 18세 되는 해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18살에 돼야만 하는 줄 알아요.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18세 되는 해 3월 30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뜻을 갖고 있으면
부모를 데리고 영사관에 와서 15세 이전인 경우, 네. 자녀가 15살 미만인 경우는 부모가 같이 동행해서 포기를 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그 이후 18세까지는 본인이 혼자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점 내용이거든요. 메인이- 쉽게 쓰면.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실무를 하다 어려운 게 일단 한국인끼리 미국에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인이랑 미시민권자랑 결혼을 하시면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에 의해서 영사관에 오셔서 혼인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방문을 하셨을 때 혼인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녀 이제 그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어디에요? 한국에 여기 있어요. 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신고도 여기 카운티에서 결혼증명서 네. 받으신 거 가지고 한국에 그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 혼인신고 하실 수 있고요. 오케이. 출생신고도 그 이쪽에 출생증명서 가지고 한국에 가셔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 출생신고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할 수 있죠. 예, 영사관에서도 하실 수도 있고요. 영상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걸 국내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예, 국내에서도 가능하고 영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오케이. 어차피 좀 원거리 계신다, 예컨대 피닉스 계신다. 근데 혼인신고하러 오시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거리니까. 예. 그런 분들은 영사관에 오시기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한국에 가실 기회에 한국에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혼인신고, 출생신고까지. 일단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지만 이제 국적이탈 신고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지금 어려운 게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자녀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근데 국적이탈은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절차를 이렇게 밟는데 그게 좀 그 이제 18세 되는 3월 31일 요 가까워지면 좀 촉박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보기는요. 네. 그 자녀들이 출생하면 자녀나 손주들이 출생하면 무조건 영사관 신고하기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가르쳐줘요. 네, 먼저 무조건 출생신고 해라. 네. 그래야 한국 사람으로 일단은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탈퇴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양 부모님들이 다 시민권자면 하실 필요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없죠. 예. 한쪽이 그러니까 시민권 못 출생했을 때 그러니까 자녀를 출생했을 때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은 출생신고를 반드시 그렇죠. 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예. 나중에 뭐 이 애가 한 예. 10살 때 어머님 뭐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어머님이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셔 현재는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출생 당시에 오케이. 한 분이라도 예. 한국 국적자였다 이러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부모님 하셔야 한국에 됩니다. 한국 예, 그게 예.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요. 예. 다른 언론에서는 질문하시죠.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그 네. 출생신고의 중요성이 지금 한국 국적법이나 그 재외동포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좀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 비자에 있어서는 재외동포 비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적에 있어서는 국적 회복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 고령동포들 65세 이상 그 국적 회복하신다고 많이 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과연 과거 한국 국적자였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출생신고가 돼서 이제 호적에 한번 올라갔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사람 이렇게 쉽게 증명이 됩니다. 근데 만약 출생신고도 안 돼 있다 이러면은 과거 한국 국적자였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국적법이나 재외동법에서 좀 드리고 있는 그런 혜택들을 뭐 받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뭐 예컨대 고령동포 복수국적을 이제 받기 위해서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데 그러면 그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80, 뭐 90 되신 어머님이 영사관 오셔서 저 출생신고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이러면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그러면 뭐 예컨대 18세 되는 애 3월 31일 18세 가까워졌더라도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15세 전에 부모가 동행해서 탈퇴해라. 알겠어. 좋은 포인트. 예. 근데 18세 얘기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국적 이탈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뭐 이쪽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 복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 군대를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영주권 뭐 입영 희망제 또는 복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한국에 가서 근무를 하시면은 남자분들도 한국에서 뭐 근무를 한다.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 병과에 이렇게 좀 보직을 주기도 해요.